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인데요. 이 코너 들어가기 전에 지금 TVN 긴급 정보가 들어왔어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능해 나들목 800m 정도 못 간 지점 3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일어나서 현재 처리 작업 중에 있다고 유주형 통신원 제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가끔 도로에서 그 소방차나 구급차를 마주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혹시 구급차에게 길을 양보하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구급차가 분초를 다투는 그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차량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긴급 자동차 길터주기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우리 김태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김태환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그 택시와 구급차 간의 사고 때문에 그 택시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사고, 이 경위가 어떻게 됐던 거죠? 서울 동부지법은 지난 24일 특수폭행, 고의사고 등의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를 구속했습니다. 네. 권덕지 서울 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행위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택시기사 최 씨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동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부터 처리하라며 10분간 환자 이송을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당시 이 구급차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79세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이었는데 당시 최 씨는 환자를 119를 부르고 사건부터 해결하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결국 실랑이 끝에 119 신고를 통해 환자를 이송했지만 10여 분이 경과된 후였고 환자는 병원 도착 5시간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의 경우는 특이한 경우지만 그 구급차의 통행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서 그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는다는 그 언론 보도를 접했는데요. 이 긴급 자동차 통행의 가장 큰 문제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수님? 이번 사고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통행량이 너무 많고 불법 주정차라든가 국민들의 긴급 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식이 부족함, 그리고 긴급차에 대한 불신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 긴급자동차 관련된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긴급자동차에게 양보를 하지 않는 이유로 물리적으로 공간이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답이 75.4%로 가장 많았고요. 네. 진짜 위급 상황인지 믿을 수가 없다라는 대답도 35.9%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다른 차들도 피하지 않는다 24.4%, 어떻게 양보하는지 방법을 모른다가 12.5% 등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 교수님, 예. 긴급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지난해 그 소방방재청에 구급자동차로 이송된 인원의 절반 이상이 가정과 주택가에서 병원으로 이송된 경우입니다. 즉 좁은 도로나 이면도로 또는 골목길을 이용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렇네요. 일단 이런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기 어려운 장소임에도 주정차를 하는 것은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막아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키우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도로에서 운행 중 만나는 긴급자동차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는 것과 통행에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공간을 고려한 주정차 예절도 요구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불법 주정차도 문제지만은 주행 중에 어떻게 긴급 자동차에 양보를 해야 하는지 요령을 잘 모르는 운전자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도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그 양보 운전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교차로에서 긴급 자동차를 만났을 때는 재빨리 교차로를 통과해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항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예. 일방 통행로의 경우에는 우측 가장자리로 일시 정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좌측으로 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편도 1차로 도로에서도 역시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양보해 주는 것이 맞지만 좌측이든 우측이든 차량의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피해 주는 것이고요. 편도 2차로 도로에서는 긴급자동차가 1차로로 진행할 수 있도록 2차로로 양보해 주고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긴급 자동차가 2차로로 진행할 수 있도록 1차로의 차는 1차로 쪽으로 최대한, 3차로의 차는 좌우측으로 최대한 붙어서 긴급 자동차가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긴급 자동차에 양보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불신일 텐데요. 불신. 이 긴급 자동차가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고 주행을 해도 정말 그 위급한 환자를 이송하는 상황이 맞을까? 이렇게 이제 의심하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그 설문을 봤던 것 같은데요. 네, 이 예. 긴급 자동차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김 교수님? 네, 일단 긴급 자동차가 출동할 때는 경광등과 사이렌을 울려야 되고요. 그렇죠.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만약에 화재를 예방을 위해서 출동을 하는 중이라면 사이렌을 울리고 경광등을 켜야 하지만 복귀할 때는 안 켜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도로교통법 제29조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긴급 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긴급 자동차에 대한 양보 운전이 법적 의무이고 위반 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긴급 자동차에 언젠가 내가 타고 있거나 내 가족이 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신다라면 아마도 모든 분들이 빨리 양보를 할 수 있을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의 생명을 위해 달리는 긴급 자동차에 대한 양보와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선진국의 긴급 자동차에 대한 인식은 좀 어떻습니까? 선진국은? 아마도 뭐 유튜브라든가 뭐 많은 영상을 보셨을 텐데 뭐 미국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는 긴급자가 출동하면 차량들이 알아서 길을 터주는 이 마술 같은 이런 광경이 벌어진다라고 하고요. 마술과 네. 같은 광경이 펼쳐진다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런 사례들이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소방방재청에서도 이러한 그 화재라든가 이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 소방차 길터주기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라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교수님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김태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